권혁성 원장의 한방톡. 한방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혁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유경입니다. 네, 오늘은 봄을 맞이하여 봄철에 자주 발생하는 질환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춘곤증 얘기 나눠주셨고요. 두 번째로 나눠주실 것은 예, 감기 네, 그리고 기침 기침. 감기. 네. 네네. 봄 되면 감기 한번 걸리고 오랫동안 기침하는 환자들이 좀 많이 늘어나요. 물론 뭐 감기는 사시사철. 독감은 겨울에 또 많잖아요. 네, 왜 따뜻해지는데 왜 감기에 걸릴까요? 네, 일교차 때문에. 그래서 낮에는 많이 덥고 땀 흘렸다가 밤 되면 서늘해지고 네네. 그런 일교차 때문에 오히려 겨울보다 봄에 감기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일교차에 의해서 오는 감기는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면 굉장히 주의해야 되고요. 네. 이 감기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역시 봄나물에 있습니다. 되게 세상 행복한 표정으로 봄나물을 말씀하셨어요, 방금. 정말 많이 먹고 싶은데 응. 마트에 가서 향이 안 나서 어릴 적에 그 향기를 못 느껴서 아쉬울 때가 정말 많은데 네. 그래도 쑥국이든 그죠 뭐 우리가 봄동 이렇게 찍어서 먹던 이런 그 봄 야채들을 많이 먹을 때 우리 몸에 미네랄 비타민들이 공급돼서 감기를 예방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네. 만약에 이제 그리고 감기 증상이 감기가 한번 걸렸다가 나을 수도 있지만 2차적으로 합병증을 일으켜서 기침을 오랫동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감기는 특히 주의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기침 환자들 중에 병원에 와서 기침을 감기 걸리고 난 뒤에 한 달 동안 안 나요라고 하는 기침하는 환자들이 네네. 대부분 기관지가 나쁘다라고 병원을 찾아오거든요. 네네. 근데 만성 기침, 그러니까 적어도 3주 이상 기침을 하는 그런 만성 기침 환자들의 첫 번째 질환은 비염이에요. 비염인데. 네, 예, 비염으로 인해서 코가 넘어가는 거고요. 재채기가 아니고 기침이 나온다는 기침, 말씀이시죠? 네, 콜록콜록 하는 기침, 코가 뒤로 넘어가서 자극이 되는 비염 후비루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천식 환자가 많고요. 네. 천식까지는 안 가지만 기침이형 천식이라고 해서 기관지로 가민성이 있는 환자가 네네. 두 번째로 많고요. 의외로 소화기 질환인 역류성 식도염 환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만성적인 기침을 하는 환자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감기가 왔을 때 미리 예방, 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봄나물, 뭐 그다음에 우리 면역력을 기르는 냉온육 네네. 뭐 이런 것들을 좀 조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기침이 많아지면 또 우리가 의심해 볼 만한 또 다른 질병들이 있잖아요, 선생님. 네. 네네. 뭐 천식이라든지. 네네. 방금 말씀드렸던 세 가지가 가장 큰 원인 이유인데요. 네네. 그거 외에도 이제 기침을 많이 하게 되면 꼭 만성 기침에서 피가 섞여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는 긴장하면서 봐야 되는데 기관지 확장증이나 폐암 같은 걸 염려해야 되고요. 네네. 그리고 결핵. 그래서 폐결핵. 이제 뭐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원에 가서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안 낫는다라고 하면 확인을 하시는 게 좋고요. 이제 사실은 제일 무서운 병이 기침하는 병 중에서 COPD라는 병입니다. COPD. 네, 그 만성 폐색성 폐질환이라는 건데 네네. 이거는 이 호흡이 점점 부정해져서 결국은 사망하게 되는 병이죠. 단순한 기침인지 이제 폐 기능에 문제가 있는 건지 좀 구분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있네요, 선생님.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기침을 하는데 우리가 손끝이나 입술이 좀 파랗게 청색증이 온다라고 네. 하면 호흡기 질환에 따른 특별한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봐야 되고요. 네. 가래가 있는데 가래가 색깔이 좀 누렇거나 또는 갈색이 나오거나 그런 가래가 자꾸 나온다라고 하면 이거는 단순한 기침이 아니라고 봐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입냄새가 굉장히 심해요. 이를 잘 그럴 경우, 닦아도. 가래 냄새가 그냥 단순한 냄새가 아니면은 우리 폐나 또는 그 부비동 쪽에서 심한
염증 반응일 수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기침만 하는 게 아니라 기침할 때 외에 평상시에도 호흡이 곤란하다. 그다음에 이제 가슴에 통증이 온다. 네네. 그러는 거는 또 그냥 단순한 기침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유 없이 최근에 한 1개월 동안 네네. 이유 없이 체중이 많이 빠진다. 그리고 요즘 들어서 집중력이 너무 떨어지고 호흡이 곤란하고 코를 더 많이 곤다. 이럴 때는 혹시나 다른 질환이 있는지 아닌지 한번 또 체크를 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네네. 기침할 때 좀 효과적인 약재들 소개를 좀 해주세요. 아, 네. 기침에 좋은 약재들 하면 우리가 이제 유금피라고 있어요. 유금피. 예, 유피. 네네. 코나무라고도 알려져 있는 이걸 최근에 이제 한약재로도 많이 쓰고요. 한약에 이 약을 많이 넣어서 쓰는데 이 유금피는 소화에도 좋아요. 소화장애가 있는 환자들도 쓸 수 있고요. 그래서 비염이 있어서 또는 네. 코가 뒤로 넘어가서 오는 그런 기침에는 이런 유금피라는 거를 쓰면 좋고요. 그 외에도 이제 감기 증상이 좀 감기 자주 걸리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생강차를 쓰시는 게 좋아요. 생강 그다음에 감초 넣어서 네네. 차로 끓여서 수시로 먹는 것들이 감기가 내가 오는 것 같다라고 하는 환자들은 좀 드시면 좋고요. 네. 그 외에 이제 천식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차보다는 직접 치료하고 한약을 드시는 게 좋겠고요. 역류성 식도염이 심한 사람들은 굴 껍질 모려분이라고 해요. 굴 껍질, 그 딱딱한 굴 네, 껍질이요? 굴 껍질을 갈아서 이제 약에다 넣거든요. 그거를 굴 껍질을 갈아서 먹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굴 껍질을 약에다 넣어서 이렇게 끓이거든요. 네네. 달이면 한의원에서 그렇게. 네. 그걸 이제 굴껍 모려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음. 모려분은 역류성 식도염 질환에 있어서 오는 기침 질환에 좋습니다.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고요. 네네. 기침이 이제 끊임없이 낫지 않는다라고 하면 선복화라는 약재가 있는데 요걸 차로 이용하면 좋은데 이거는 구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으실 거예요. 좀 전문적으로 구해야 되고 그래서 선복화 국화 종류 중에 하나인데 선복화라는 약재를 먹으면 오래된 기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해 주신 네, 것들은. 질환들은 그러면은 네, 이제 집에서 좀 네. 자녀가 기침이 좀 심하고 이럴 때 네. 엄마가 좀 이렇게 집에서 간단하게 챙겨줄 수 있는. 네, 그런 많은 비법? 사람들이 이제 기침할 때 도라지 다려 먹죠. 네네. 길경, 도라지하고 감초 다려 먹죠. 근데 이제 그것도 도움이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만성 기침 3주 이상 된 기침은 사실 차 하나 가지고 되지 않아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차를 활용할 때는 내가 평상시에 기관지가 나쁜데 평상시에 물 대신에 꾸준하게 먹어서 좀 예방의학적 차원에서 예방하겠다라는데 훨씬 더 적합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길경 그러니까 도라지를 이제 차로 먹을 때는 그냥 가는 우리 시중에 반찬으로 파는 그런 도라지가 아닌 인삼처럼 굵은. 3년, 6년 굵은 그런 도라지 말린 것들을 사용해야 효과가 조금 더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봄철 질환에 대해서 좋은 말씀 많이 나눠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진행의 권혁성, 서유경, 제작의 김미옥, 박송이었습니다.